네, 현장의 김성수 시사평론가 이진하 뉴스토마토 기자 자리해 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본격 이슈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소식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당무감사위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2년 중징계 요청했습니다. 이 징계 수위 어떻게 보세요, 평론가님? 정치를 그만두라는 그만두라. 소리죠. 예, 당을 나가라 네. 이런 소리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중징계를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김종혁 의원에 의하면은 그냥 입틀막의 극치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파시즘적인 그런 운영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징계 사유를 보면은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뭐 통일교 등등에 대해서 사이비 종교라고 얘기했다고 네. 종교 차별 뭐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징계 아니 사이비라고 하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라 부르지 예, 못하는 더군다나 상황이죠. 이 김종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언론인 출신이에요. 그렇죠. 언론인 출신이 사입이라고 안 하는 걸 더 문제를 삼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종교를 어떻게 그 정상적인 종교의 테두리 안에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행태들을 갖다 보시면은 우리가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알 수 있잖아요. 이런 판단을 국민의힘이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굉장히 충격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통일교는 정교와 동일하게 종교 차별을 안 당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게 끔찍하잖아요. 그러면 그 국민의힘에게 정권을 주는 것을 상식적인 국민들은 더욱더 싫어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친한계라고 하는 낙인을 떼고 김종혁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금 징계를 줬는데 그것도 이렇게 큰 징계를 줬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정상적인 그 정당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인식을 주기에 마땅하다고 봅니다. 실제 배경이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 장동혁 대표 발언에 대해서 이거는 입틀막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를 클레임에 걸었거든요. 예. 결국에 이런 배경을 봤을 때는 이 말을 했다고 해서 장동혁 대표를 모욕했다. 이거를 도대체 상식적인 수준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민주당 권리당원으로서 네. 열심히 또 말을 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이런 징계를 받았다 그러면 도무지 소송감이 있지 않나. 사실 이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징계잖아요. 중징계죠. 엄청난. 예.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김종혁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에 대해서 그래도 고쳤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면 소송 등을 통해서 구제에 나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더 큰 게 남아 있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 익명 게시판 논란, 이 부분도 당무감사 결과 곧 나오게 될 텐데 파장이 어느 정도로 될까요? 글쎄요,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익명 당원 게시판에서 가족들의 이름으로 뭐 이름이 노출은 안 되지만 가족들의 어떤 여러 가지 정보를 갖다 활용해서 글을 올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상당히 그 당의 어떤 여론들을 바꿔보려고 하는 노력으로 읽히기 때문에 당 대표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뭐 당을 내쫓을 만한 징계가 나온다. 그러면 그럴 만한 것인가? 그런 징계가 과연 이 정도의 그 일을 했다고 해서 가능한 것인가 하는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지금 한동훈 대표의 부적절한 행태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사실은 누가 더 부적절하게 보이느냐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정상적으로 정치를 배운 분이라고 한다면 이런 일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이게 발각이 된 거예요, 사실상. 그러면 당의 그 당원들과 또 그 당의 지도부에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사과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분은 엉뚱한 얘기만 계속하고 있어요. 이분은 자기가 7월 19일 날 밤에 청담동에 있었는지를 말하라 그래도 다른 얘기만 하고 있어요. 거기에 없었고 딴 데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일인데 계속 이런 식의 자기가 불리해질 것 같다 그러면은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때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부적절의 경쟁이 누가 이기게 될까 아주 흥미가 진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진아 기자, 네. 어저께 초재선 의원들 회동 있었잖아요. 각각 어떤 모임들이 있었고 어떤 내용들 나왔는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초선 의원들이 모였던 거는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 대표를 뽑기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뭐 특별하게 정치적인 건 아니다라고 했지만 이후에는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좀 나눌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재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 승리 전략 토론회를 했는데 모두 내용이 공개가 됐었거든요. 네. 좀 신랄한 비판들도 많이 나왔고 그 내용들 중에서는 비상계엄의 원인 누구에게 있는가, 뭐 국민의힘이 무엇이 문제인가, 또 지방선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그리고 당내 갈등, 뭐 분열을 돼선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갔는데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공천 룰에 대한 얘기를 조금 여기서도 언급했는데 뭐 당심 70%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내면서 좀 본선에서 실제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기 위해서는 공천 룰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오갔습니다. 네. 네, 이진아 기자, 아까 제가 그 평론가님께 질문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장동혁이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종혁이 우리가 부정선거론자냐, 여기에 대해서 결국엔 친한파 정의가 이번 중징계로 들어갔다라고 보면서,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친한파를 중징계하면서 정의하는 게 국민의힘 지지율, 장동혁 체제 지도부가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박스권에 갇혔기 때문에 이러는 걸까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지난번에 나왔던 김상욱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도 했지만요. 일단은 장동혁 대표의 의중은 아무래도 그 당권 장악이 먼저 우선인 것 같습니다. 일단 재선 의원으로서 사실상 당의 그런 장악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당권 장악을 먼저 한 후에 어쨌든 좀 스탠스를 돌려서 다른 여론들을 좀 포섭하려고 했다라는 게 보통의 이제 이야기들이거든요. 실제 원내 의원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대변인들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비공개로 이야기한 거지만 이제 실제로 우리가 너무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실제로 이제 좀 앞으로 좀 중도층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일단 당권 장악이 먼저 우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성 지지층을 좀 더 바라보는 스탠스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평론가님, 네. 이 김종혁 중징계에 대해서 한동훈 존재감을 또 드러내고 싶나 봅니다. 민주주의를 돌로 쳐 죽일 수 없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 민주주의가 여론을 조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사과를 먼저 하시고 민주주의를 언급하셔야 되는데 이분은 항상 말씀을 하실 때 자신은 완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의 흠만 보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기본적으로 워딩 그 자체는 전혀 틀린 말이 아니죠. 민주주의를 뭐 어떻게 생물도 아닌데 돌려쳐 돌로, 죽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은 뭐 옳은 말을 한다라는 착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안에서 들어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당권을 장악하고 있을 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들은 전부 민주주의라고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당권 잡고 있을 때 여론을 갖다 좀 좋게 나한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가족들 뭐 모든 정보를 갖다 다 동원해 가지고 마치 나한테 칭찬이 있고 이 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비판만 있는 것처럼 단계를 만들면 그거는 심각한 민주주의의 훼손입니다. 질서를 훼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당권을 잡았어.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사이비 종교도 들어와도 되고 무슨 뭐 부정선거론자도 들어와도 되고 우리 모두 민주당만 악마로 만들면 전부 다 돼. 이것도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사실은. 정당은 그렇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정치적인 비전을 보여주면서 국민들을 이런 비전으로 함께 나라를 만들겠습니까라고 끌어와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의 비전은 뭡니까? 통일교와 함께, 신천지와 함께, 극우 기독교와 함께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걸 동의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지지율은 당연히 박스권이 나오는 것조차 신기한 겁니다. 네. 예, 이런 내용들을 좀 알면서 이들의 주장들을 바라보고 필요하다면 매서운 회초리를 치는 것, 이게 바로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이네요. 지금 초재선 의원들이 계속해서 장동혁 조기 혁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무래도 지방선거 앞두고 있다 보니까 좀 위기의식 때문에 그런 거겠죠? 당연하죠. 지금 선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한 표씩을 갖다 행사하면서 진행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언론들이 아무리 특정한 기득권들에게 약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갖고 있다고 해도 이런 선거 시기에는 명확한 룰에 의해서 기사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걸 지키지 않으면 더군다나 이재명 정권 안에서는 언론사들이
어떠한 그런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민주당이 일을 안 하고 있어서 언론사들이 좀 안심하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민주당이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갖다 법제화하는 것들을 갖다 속도를 내기만 하면 이제는 특히나 국민의힘의 지도부는 설당이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나마 받아줬기를 하는 그런 기사들도 못 써요. 특히나 선거가 딱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초재선 의원들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에서 보수가 좀 정상적으로 재편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다들 반기를 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진아 기자, 윤어게인 장동혁 위기설이 나옵니다. 결국은 2월 전에 친한계가 숙청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당내 분위기 좀 얘기해 주시죠. 네, 당내 분위기는 아무래도 초재선 의원들이 이렇게 자꾸만 서로가 뭉치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 대표에게 뭔가 이야기를 더 하고 싶어서 또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김대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라디오에 나와서 장 대표가 설날 전쯤에는 좀 이제 메시지가 바뀔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희망을 이제 좀 가지는 분들도 계시지만 반대로는 지도부가 변할 수 있다 이런 체제로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김재섭 의원이 지난번에 이제 방송에 출연해서 MBN에 출연해서 지도부 교체에 대해서 완전히 닫혀 있는 건 아니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뭐 아직도 개혁신당과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비대위로 갈 것 같다라는 원내 이야기가 좀 있긴 합니다. 네, 평론가님, 결국에는 장동혁 하면 1년 전에 장동혁 모습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한동훈을 위해서 춤췄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본인의 한동훈 개 출신인 걸 지우기 위해서 이렇게 발악을 하는 건지 도대체 왜 이렇게 무리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이게 지도부 개편 얘기도 나오고 한동훈 지도부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위기감에 한동훈 이렇게 장동혁이 무리를 하는 거고 장동혁 지도부 체제 교체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네. 이럴 때는 지도부를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당원들이 주인이지 지도부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당은 당원들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원들은 여러 가지 색깔들을 갖고 있고 그것들이 당 내에서 정상적으로 소통이 되고 토론이 되면서 당이 운영돼야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초재선 의원들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당원들이 하고 있는 비판들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장동혁 대표도 뭐 기조를 바꾼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달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온 것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기조로 계속 이어지면은 지방선거는 가망이 없습니다. 막가자는 거죠. 그렇죠.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두 자릿수로 앞서고 있던 곳이 뒤집혔어요. 더군다나 자신들이 가장 우습고 만만하게 보던 구청장 출신에게 지금 뒤집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민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장동혁 대표 말씀하셨지만 예. 12월 이후에 당 기조 바꾸겠다. 이거 실제로 바꾸게 되긴 할까요? 자, 바꾸게 되는 순간 또 자신들을 그렇게 열성적으로 지지해 줬던 그런 극우적 지지자들이 떨어져 나가겠죠. 뭐 욕을 하겠죠. 그리고 이분들은 굉장히 거칠잖아요. 그렇죠. 그 거친 면모를 배신자. 갖다가 여실히 보여주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당 기조를 바꾸겠다고 했지만 기조를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저는 어떤 리더가 일을 해나갈 때 누구를 채용하는 걸 보면 그 리더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건 역시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중용하고 뭐 특보든 위원장이든 어떤 사람을 쓰는지 그럼 그 사람의 미래가 보여요. 근데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도 바로 자신의 속내를 갖다 다 그렇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가망성이 좀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네, 장동혁 대표 장해찬 김민수 카드 새로운 카드를 들이밀었습니다. 이 카드를 봤을 때 계엄의 정당론자, 부정선거론자들인데 이 카드 먹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혀 먹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는 게 네. 자, 이 두 사람 중에서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 보세요. 최고위원에 당선됐을 때도 사람들은 굉장히 우려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어떤 논란을 또 벌였습니까? 온갖 망언들의 정점을 찍고 있는 망언이 나왔는데요. 자신이 군의 장교 출신이라고 얘기하면서 안규령 대변인이 몸으로 국회에서 계엄군을 막다가 계엄군이 자신도 감정이 있으니까 화가 나니까 총을 겨눴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총구를 갖다가 잡았어요. 그러면서 부끄럽지 않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사살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뭐 안규령 대변인이 사실상 국회를 국민의 전당으로서 수호하기 위해서 총구를 갖다가 잡은 것이지 결코 총기를 탈취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신들이 바보도 아닌데 그 영상을 보고서 그것을 올해의 영상으로 그렇죠. 꼽았을 정도라면은 그것은 정상적인 민주주의 수호의 하나의 그 행위였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그것은 총기를 탈취하려는 테러리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그 인식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겠어요? 장해찬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 이전에 그 이렇게 그 같이 그 토론을 하고 하는 자리에서 굉장히 한 3년 전만 해도 정상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권력의 맛을 보고 나더니 힘만 있으면 뭐든지 해도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윤어게인을 얘기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돼버렸는데 윤어게인만 얘기하지 그러니까 모든 그 주장에 논리가 결여되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면서 선거를 치르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꼭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6.3 지방선거와 이제 장동혁 체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한동훈 행보에 대해서 그 민주주의 뭐 돌로 쳐죽일 수 없다 얘기를 했잖아요. 예. 지방선거 출마에 대해서는 생각 없다고 한동훈 말했어요. 예. 그러면은 재보궐 선거에는 나올까요? 앞으로 향방 어떻게 될까요? 이분은 본인은 그 국민들의 시험대에서 항상 옆에 빠져서 훈수만 두는 걸로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훈수를 둘 때도 자기가 한 행위의 의미 그리고 자기가 한 행위의 어떤 그 뭐 내용들을 계속해서 왜곡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계엄을 막았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자기가 계엄을 막고 자기가 모든 그런 구원자 같은 역할을 했는데 왜 나를 갖다 핍박하느냐는 식으로 호소하면서 그 호소를 시험으로 받을 수 있는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은 피해 가고 있어요. 이건 정치가 아니에요. 그냥 유튜브나 하시면 딱 맞다고 생각되고 그 유튜브도 자신을 지지해주는 그런 어떤 그 팬덤이 사라지면 아마 장사도 잘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네, 내년 6.3 지방선거와 장동혁 체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김성수 시사평론가 이진아 뉴스토마토 기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